네, 오늘 미국 증시를 화려하게 달군 소식들 이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이항용의 월가이드 이항용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인사이트 함께 보시죠. 신중론의 반전은 없었다. FOMC의 날 금리 동결이고요. 올해 들어 두 차례 연속 금리 동결 결정됐고요. 자, 이제 금리 인하는 언제 할 것인가? 참 주요 사항 한번 살펴보면서 또 댓글들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인사이트부터 살펴주시죠. 네, 기본적으로 오늘 있었던 FOMC에서 기존의 제롬 파월의 의장이 올해 들어서 꾸준히 했었던 거, 그리고 최근 한 달 동안 했던 발언이라든가 수위가 전혀 바뀐 건 없었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딱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 경제가 여전히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다만 변화의 어떤 조짐을 우리가 좀 예의주시하고 있다라는 정도. 그리고 정책적 변화 결정을 서두르지 않는다는 표현이 지금 거의 작년 그거보다 똑같은 표현으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여러 가지 점도표도 약간 새롭게 업데이트한 것도 있겠고, 성명서에도 변화, 그리고 기자들과 일문일답에서도 여러 가지 의미는 얘기가 나왔지만, 미국 월가에서 얘기하는 것은 문장은 하나로 딱 정리하는 것들이 지금 상당히 지금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데, 딱 이겁니다. 한국말로 제가 그대로 직역하면 네.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했다. 이것 자체 그 이상 이하도 아니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조금씩 들어가면 연말에 기대되는 PC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실업률에 대한 가까이 전망 이런 것들 조금씩 좀 상향시킨 정도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PC 인플레이션은 2.5에서 2.8%로 올려놨습니다. 작년 연말 기준 대비 올렸다라는 거 보셔야 되겠고요. 실업률도 4.3에서 4.4로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경제 성장률은 2.1에서 1.7로 낮춰놨기 때문에 조금씩 눈높이가 성장률은 좀 낮아지고 있는 그런 최근의 흐름, 그런 최근의 시각에서 전혀 바뀐 건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관세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지만 앞서도 얘기 나왔지만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했다. 그런 테두리에서 언급이 있었다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릴 가능성을 좀 과소평가하고 있다라는 경고의 목소리가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인플레이션의 전망치는 좀 상향시켰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점도표 자체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연말까지 두 차례의 금리의 인하 많은 것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변화의 추이를 보면 작년 가을 9월에서부터 12월에 때는 상당히 조금씩 올려가는 모습이었지만 12월과 지금과는 차이가 거의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캐피털 이코노믹스에서 평가를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FOMC가 올해 두 번의 금리 인하에 대한 예측을 고수했지만요. 일부 관리들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없을 수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시장에서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고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오늘 큰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불확실성은 증가했지만 미국 경제는 여전히 견조하고 소비도 일부 소비자 심리지수 설문조사의 결과에서 약간이 조금 하강되는 거 있지만 아직까지 발표되는 경제 지표나 데이터들은 아직까지 굳건하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시장은 좀 안도하는 분위기였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주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보시면 좋겠는데요. 이미 다 시작할 때 보셨겠지만 주가는 3대 지수 많이 올라가는 모습. 다만 막판에는 상승률을 조금 좀 돌려내는 그 정도였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10년물 금리도 오늘 좀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미국 달러도 상당히 좀 반등을 또 하다가 미국 달러도 어제 대비 소폭 좀 올라가는 그 정도로 일단 보였다라고 보셔야 되겠고 유가는 좀 상승한 채로 오늘 좀 마감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달부터 양적 긴축의 QT 속도를 늦추기로 결정했는데 저희 실시간 댓글에요. 얌얌님, 돈 푸는 거 이제 못하니 QT 줄여도 뭐 본전 아닌가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 어떻게 답 주실 수 있으세요? 아주 정확한 얘기를 주신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뭐 큰 영향 자체가 별로 없을 거라고 좀 보고 있겠고요. 다만 요즘 전 세계적으로 돈을 제일 많이 푸는 데가 유럽이잖아요. 그리고 유럽 쪽에 돈이 가고 있는 그런 것들 흐름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금리 동결이면 바이오주는 어찌 될까요? 하는데 잠시 후에 또 전략가들 시간에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오늘 FOMC의 날 한번 분석을 해봤고요. 오늘의 헤드라인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investing.com에서 보도한 엔비디아 GTC 월가 평가
총정리입니다. 자, GTC도 이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젠순항 연설이 끝난 후 반응이 완전히 엇갈렸는데요. 그래도 엔비디아 어제 하락한 부분이 오늘 좀 반등 만회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는데 월가의 전반적인 평가는 어떻습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엔비디아 자체에 대한 목표 주가의 변화 이런 건 없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격 자체가 실적을 발표하는 자리가 아니라 원대한 자기네들의 장기적인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 자체에 대한 투자 의견 자체의 변화는 없었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시장 자체에서 훨씬 더 좋은 것을 기대했던 사람들은 실망할 수도 있겠죠. 다만 전반적인 추세나 이런 것들에 대한 월가의 평가를 한 서너 군데만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번스타인에서 한 얘기가 되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엔비디아가 제시하는 로드맵이 아주 탄탄하다는 얘기하고 있겠고요. 경쟁사의 역량의 격차가 오히려 좀 커지고 있다라는 굉장히 긍정적인 플러스 점수를 줬습니다. 그러면서 2028년까지 데이터 센터 시장의 자본 지출이 1조 달러 이상을 투자하면서 점점 더 점유율을 늘릴 것이다라는 자신감을 보여줬고요. 이런 상황에서 여전히 엔비디아가 최고 위치에 있는 기업이라는 것을 재확인해 줬습니다. 웰스파고는요, 공개된 내용 대부분이 이미 어느 정도 예상됐다는 것이지만요, 지속적인 혁신에 대한 능력을 재확인했다는 얘기하고 있겠고요. 여전히 독보적 위치를 갖고 있다는 것도 확인해 줬습니다. 제프리스는 기본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혁신 속도가 유지되고 있겠고요. 동종업체에 비해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렇지만 약간 아쉬운 점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시장이 얼마만큼 커질 수 있냐다 분야별로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제시라든가 그에 대한 왜 그렇게 보는 리즈닝은 좀 부족했다라는 좀 아쉬움을 피력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에서의 장점은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레이몬드 제임스가 되겠는데요. 과거에는요,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오히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아플 수도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는데 과거에는 엔비디아에서 그런 GTC 발표할 때마다 어느 기업을 언급할 때마다 주가 크게 올라가는 모습이 꽤 2, 3년 동안 있었고 작년에도 있었는데요. 올해는 그런 것을 별로 기대할 수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투자 의견 변화는 없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또 하나 종목이 이제 엔비디아만큼 여러분들 관심 있는 게 테슬라가 되겠는데요. 테슬라는 이제 앞선 그 코너에서 계속 보여드렸다시피 캘리포니아에서 로보택시를 이제 신청한 게 있거든요. 이제 허가돼서 이제 해봐라 이런 얘기 하는 건 이제 그 소식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오늘 이제 미국에서 뉴스가 있었는데요. 그 지금 도시라고 아시지 않습니까? 정부 효율부요. 그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거가 되겠는데 이 정부 효율부에서 아시다시피 보면 교육청도 없앤다, 교육부도 없앤다. 그리고 미국 원조청이라고 USAID라는 거 부서도 뭐 없앤다. 그러면서 엄청나게 사람들은 뭐 해고하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메릴랜드 법원에 이제 이 사람들이 이거 불법이다, 이거 안 된다라고 이제 그 고소를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일단 판단이 났는데 법원이 판단이 났는데 쉽게 해서 너희들 그렇게 USAID 아까 말씀드린 미국 원조청 같은 거 해체하는 활동을 중단하는 것이 쉽게 해서 불법이다 얘기를 한 겁니다.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얘기하는 일단은 판결이 났습니다. 이게 앞으로 소송이 엄청나게 지연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도 그 백악관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임시로라도 할 수 있게 유예해달라 이런 등등등등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이렇게 만만치 않을 거다 하면서 지금 상당히 위축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원래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가가 좀 올라갔는데요. 앞서 얘기했던 로보택시 건도 있겠지만 지금 이 건 왜 지금 중요하냐면 만약 도지의 부서가 지금 운영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이 우리식으로 보면 위헌이나 이렇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얘기가 나오면 일론 머스크가 거기서 할 일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지금 일론 머스크에 대한 비판 그리고 주가가 떨어진 것에 대한 상당 부분이 일론 머스크가 디스트랙트돼 있다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자기 할 일을 안 하고 자꾸 딴짓에 정신 팔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걸 비판하는 사람이 많은데 바로 이 보도가 나오자마자 웨이드 부시의 댄 아이버스가 한 얘기였습니다. 댄 아이버스는 테슬라 엄청 좋아하고 일론 머스크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가 그 다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최근 2, 3개월 동안에 텍사스 이게 테슬라의 그 회사에 도대체 일론 머스크가 잘 보이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좀 일론 머스크가 다시 회사에 좀 전념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 기대도 지금 주가에 상당히 반영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테슬라 지난번에도 이제 정치 활동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에 시청자들의 의견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그런 면을 좀 다루는 것 같고요. 테슬라의 오늘 반등 소식도 반가웠는데 엔비디아까지 같이 살펴봤습니다. 사실 그 GTC에 대한 서프라이즈는 지난해가 워낙 좀 강했기 때문에 올해는
GTC는 좀 기대에 못 미쳤다라고 하지만 이런 질문들이 있네요. 지금 위원님. 엔비디아 GTC 기대가 컸던 것인지 주가 상승이 기대에 못 미치는데 전반적인 AI 반도체에 대한 뷰와 퀀텀데이 양자 컴퓨팅 관련 의견 부탁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양자 컴퓨팅에 대해서는 저는 의견을 드릴 능력이 별로 없다라고 제가 솔직히 계속 말씀드립니다. 다만 양자 컴퓨팅에 대한 뭐 장기적인 이런 워낙 이제 부정적으로 얘기했던 게 사실이거든요. 젠수랑이 이번엔 조금씩 시각이 바뀔 수 있고 관련된 투자도 계속하고 있다는 얘기 나오니까 다소는 긍정적일 수 있을 거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큰 틀에서 말씀드리지만 어저께 GTC 발표 하나 갖고 엔비디아가 주가가 갑자기 반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실적 발표할 때 이후에 보면 월가 의견이 이렇게 썩 업체 환상적으로 바뀌지를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음번 실적 나올 때까지 큰 틀에서 움직이면 좀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이벤트일 뿐이었던 이 GTC 2025에 대해서 위원님은 좀 강조해 주셨는데 좀 더 우리가 본질에 좀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헤드라인은 한번 종목들 좀 들여다보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낙폭과대주들은 어때요? CNBC에서 보도했는데 이번에 미국 증시 급락할 때 낙폭과대주들 많이 나왔잖아요. 그중에서 몇 가지를 좀 꼽았다고요? 네, ER 시리즈에서 종목을 선택한 것을 좀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낙폭과대주하면 여러분들 늘 잘 아시겠지만 그냥 많이 떨어진 것만 그냥 덥석덥석 사면 세상이 다 떨어졌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투자 전략가들이나 펀드 매니저는 어떤 걸 찾냐면 그러면 그 와중에서도 이유를 찾고 근거를 찾고 목표 주가 이런 괴리를 찾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ER 시리즈에서 선택한 종목은 3종목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근거들을 보셔야 되겠는데요. 알파벳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해자를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겠고요. 올해 고점 대비 지금 21% 정도 떨어졌고요. 엊그저께 발표됐는데요. WIZ에 대한 인수도 긍정적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랄프 로렌은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제일 많이 올라간 주식 중에 하나일 정도 엄청나게 올라갔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한 20% 정도 역시 떨어졌습니다. 다만 큰 틀에서 보면 매출 증가율이 이 의류 업계에서 여전히 상위권을 최선도권을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 마진율이 지속 개선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가 주가 이렇게 떨어지니까 오히려 이번 주에 중립에서 매수로 상회한 거 좀 보셔야 되겠고요. 블락인입니다. 금년 들어서 30%가 하락해서 상당히 너무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겠고요. 사실 12월 고점 대비 보면 40% 가까이 떨어진 주식입니다. 이런 주식.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진율 개선이 주세가 뚜렷하다. 그런 관점에서 이 3개 주식은 낙폭과대로 할 만한 주식이라고 선택했다는 것도 참고해서 여러분들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많이 떨어진 종목 가운데 탑3고요. 네, 다음은 IPO 이후에 170%나 오른 이 종목 투자 방향 살펴볼 건데 내일 이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궁금증들 더 유발시키고요. 네, 고맙습니다.